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임상심리학 과목 중에서 심리평가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평가를 처음에 실시를 할 때 우선은 면담을 실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면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면담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대화 기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평가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목적, 그 목적이 정보 탐색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진단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목적에 이제 기준을 해서 어떤 대화 기법을 실시를 하면서 실시되는 그런 과정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담의 목표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모으고 관계를 형성해서 문제 행동에 대해 면담자와 피면담자, 수검자, 내담자, 이런 이제 피면담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문제 행동을 다루는데 방향성과 지지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임상적인 면담, 임상적인 면접의 종류를 한번 보실게요. 우선 첫 번째는 진단 면접, 진단을 위한 면접이다. 진단 면접은 환자를 진단하고 분류하고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제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어떤 장애 범주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장애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진단 면접이다.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자의 진료하는 임상 장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환자의 증상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과거력이나 지금까지의 경과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면접이다. 그리고 보통은 비구조화된 면접의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이제 구조화된 면접이 있고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고 반구조,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면접이 있는데 비구조화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단점으로는 신뢰도나 타당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접수 면접. 접수 면접은 상담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 정식 상담을 하기 이전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면접이다. 그러니까 첫 시간, 상담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첫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접수 면접은 환자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내원했을 때 어떤 내원한 기관에 대한 소개나, 그리고 환자의 치료 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탐색,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초기 면접에서는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 지금 여기 온 그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호소 문제에는 내담자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이제 표면적인 문제와 함께 뭔가 표정이나 태도나 또는 어떤 이제 말로 표현하지 않은 그런 다른 심층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도 포함돼서 탐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요구와 임상 장면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임상적인 특징에 대한 소개, 그리고 치료적인 동기와 대안적인 치료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진 것이 접수 면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수 면접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2개 하고 뒤에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례사 면접인데 케이스 히스토리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례사 면접은 환자의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과거력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런 걸 중심으로 환자와 환자의
문제의 배경,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것.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환자의 핵심적인 문제나 핵심 정서를 다루기보다는 환자의 과거 사건과 사실을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환자의 과거력에 대한 자료는 환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아동기 경험,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학교나 직장 생활, 그리고 결혼 생활이나 직업적인 흥미와 적응 정도 등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부분을 얻는 것이 사례사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사 면접.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의뢰 면접. 의뢰 면접은 정신과나 또는 학교, 법원 등의 어떤 기관에서 진단적인 자문가로서 의뢰된 그런 질문에 어떤 진단적인 그런 의뢰나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거나 하는 것이 의뢰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뢰 면접에서는 내담자 어떤 이제 면담의 목표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의뢰된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더 잘 이루어지고 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 면접. 위기 면접은 어떤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위기 상황에 일어났을 때 수검자, 내담자 또는 그 대상자에게 짧은 시간 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의 면접을 위기 면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의 유형을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크게는 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으로 보는데 추가적으로 반구조화 면접 이렇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비구조화 면접은 임상가가 내담자의 반응을 조직화하고 내담자의 개인력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그리고 융통성 있고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통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라포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내담자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뭔가 틀에 잡히거나 그러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에 따라서 피면접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유연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도나 타당도는 낮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조화된 면접을 보면 표준화된 형식으로 기술되고요. 어떤 이제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준비한 이 페이퍼 안에 있는 질문 외에 내담자에 해당되는 중요한 질문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비구조화 면담과 비교했을 때는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반구조화 면접인데 반구조화는 비구조화와 이제 구조화 그 사이에 그 면담의 어떤 중간의 형태, 이거는 이제 비구조화와 구조화 면담의 중간의 형태고요. 어떤 특정 상황이나 상태에서의 평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면접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유용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초기 면접에서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관찰해야 되고 면담을 1대1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봐야 되는, 유심히 봐야 되는 행동들이 있죠. 과정에서의 행동 관찰이 어떤 부분에 대한 행동 관찰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말과 표현. 말과 표현은 목소리의 강도,
고저, 높낮이나 말의 속도, 반응, 이런 부분, 반응 시간, 이런 부분에서 어떤지, 적절한지, 목소리나 이런 부분이 강도가 너무 이제 약한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가 많은지, 그리고 말의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지 아니면 빠른지, 그리고 말투, 말의 어떤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과 표현 이렇게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체 동작. 신체 동작으로 불안감이나 어떤 그런 이제 감정 때문에, 초조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동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색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상황에 맞지 않은 어떤 손발의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무의미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다거나, 아니면 상동증적인 행위, 그러니까 뭔가 반복해서 뭔가 한다거나, 그게 강박일 수도 있고 또는 발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면담 태도. 우리가 면담자의 태도가 뭔가 좀 이렇게 협조적인지, 경직되거나 웅크려 있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지, 아니면 다리를 꼬고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시선을 회피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용모와 외모. 의복이나 의상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상태, 또는 굉장히 화려하거나 부적절한 그런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뭔가 이제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청결의 문제가 있는 그런 복장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외모에 관련된 키나 안색이나 표정이나 뭔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몸무게, 이런 것도 관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서적인 반응. 정서적인 반응으로는 뭔가 말이나 행동에서 불안감이 계속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또는 긴장의 억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지만 그걸 억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긴장의 표현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도 관찰의 대상이 되고요. 부적절한 감정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해력. 이해력은 사고력이나 논리력이나 추리력이나 상황에 대해서 판단 능력, 진압력. 진압력은 내가 뭔가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런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지. 그리고 다음은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에서는 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포함을 해서 그런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일탈된 언어, 의미가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자폐적인 언어, 자폐적인 자기 말을 혼자 한다거나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뭔가 이제 공상에 빠져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사소통의 질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면담에서 관찰해야 되는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임상적인 그런 면담에서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또 해야 되는, 처음 면접에서 꼭 얻어야 되는, 탐색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그러니까 환자의 이름이나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 연락처, 기본 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혼 상태, 직업 상태, 의뢰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호소 문제. 주호소 문제는 환자가 지금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그거에 관련된 진술을 얻어야 되고,
문제의 강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경험하고 있고, 지속 기간은 어떻게 되고, 본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병력인데요. 증상에 이제 발전하고 변화되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 현재 병력이 이게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치료 경력이 있는지, 이전의 상담 경험, 이전의 치료 경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이렇게 치료를 다시 시작한다거나 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증상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적절한지, 많이 무너졌는지, 어느 수준인지, 이거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과거 병력인데,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전에 정신적인 혼란의 그런 사파들, 그런 에피소드, 이런 부분이 있는지, 또는 약물을 먹고 있거나 하는지, 약물을 만약에 먹고 있다면 어떤 약물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관련된 약물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을 먹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병전 성격에 대해서도 지금 발병해서 인지적인 부분도 달라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달라지겠지만 성격도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병전 성격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겠죠? 현재 기능 수준에 대한 기저선을 파악해야 됩니다. 병전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를 알고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개인력.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내력이나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경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이슈들, 또는 개인적인 의미 있는 그런 경험들, 그거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고요. 교육이나 직업, 결혼의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히스토리, 이런 부분에 지금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지금의 이제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요인이 작용한다면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가족력. 가족력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가정 환경, 부모의 성격, 사회적인 지위, 이런 부분에도 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주변 환경 요소이기 때문에 탐색이 필요하고요. 부모와의 관계, 친밀도, 어느 정도 이제 왕래하거나 친밀한 정도나 마음을 터놓는 정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탐색이 필요하고, 직계 가족의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물학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 어떤 심리적인 질환이 이제 내력이나 가족력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탐색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나서, 또 한 가지는 권고사항을 내담자한테 전달을 하거나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표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종류나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준다거나 어떤 피드백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또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접수 면접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접수 면접에 중요한 목표가 있겠죠. 우리가 접수 면접을 왜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자, 접수 면접의 목표를 보시면 가장
적절한 치료나 중재 계획을 권고하고 환자의 증상이나 관심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접수 면접이다. 우리가 접수 면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접수 면접은 별표 3개. 접수 면접은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그런 질문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수 면접의 목표는 중재 계획을 공고하고 환자의 증상이나 관심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그러면 목표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문제 확인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담자의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치료자나 치료기관에서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이제 의뢰가 돼서 뭔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면 다른 기관으로 또는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렇게 적절한 그런 기관을 연계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전문가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 면접의 목표가 문제 확인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 형성은 내담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어떤 두려움이나 양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료자와 상호 긍정적인 어떤 치료 관계를 형성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접수 면접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든 검사를 하든 어떤 경우든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접수 면접도 마찬가지로 수검자 또는 내담자와 라포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더 접근하기 어떤 준비 과정이나 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조금 더 편안하게 오픈할 수 있고 치료 과정이 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라포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면접의 첫 번째 첫인상이고 첫 만남이기 때문에 라포 형성은 꼭 잘해둬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뢰. 우리가 면접의 목적 중에서 세 번째는 의뢰인데요. 내담자의 문제와 욕구를 치료자나 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경우에는 혹은 문제 해결에 더욱 적절한 기관이 있을 경우에 다른 기관으로 내담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 시에는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안내가 필요하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고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확한 안내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목표는 첫 번째는 문제 확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 우리 기관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지. 두 번째는 라포 형성. 치료를 위한 준비 과정, 준비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 기관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겠다. 그러면 적절한 기관에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과정을 가져서 그 기관에 직접 연락을 한다거나 기관의 임상가가 다른 기관에 연결을 해서 내담자에 대한 이제 정보를 또 공유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의료 과정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접수 면접에 우리가 내용을 또 한번 이렇게 접수 면접에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접수 면접의 내용이에요. 접수 면접을 하면서 우선 첫 번째는 접수 면접을 위한 기본 정보. 뭔가 이제 접수 면접의 날짜나 내담자의 면접자의 이름, 그리고 내담자의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접수 면접 실시하기 이전에 상담 받으러 온 목적이나 상담소를 찾게 된 배경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최근 기능 상태, 대인관계 능력이나 학업 능력, 내담자의 최근 6개월간의 어떤 기능 수행 정도, 이런 부분이 어떤지,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원인은 내담자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내담자의 스트레스 조건, 그리고 개인사, 가족 관계, 과거의 동일한 문제, 이거에 대한 내담자의 대처 방식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대한 가족들의 행동과 태도, 이런 부분이 어떠한지, 조력해주고 있는지 또는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모와 행동.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면접을 시행할 때도 이렇게 들어가지만 접수 면접에서도 내담자에 대한 외모와 행동의 평가, 옷차림이나 또는 표정이나 말투나 시선 처리나 이런 부분이 적절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자의 소견. 처음에 접수 면접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면접자가 내담자에 대한 이해나 어떤 내담자에 대한 느낌, 인상 또는 내담자에게 관찰된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 체크해 둬야 되고, 상담 계획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 둬야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 면접에 시연했을 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면접을 이제 이렇게 실시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의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진행을 할 때 질문하는 방법 또는 그거를 어떻게 더 탐색하는 방법,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명료화. 명료화는 내담자가 진술한 말에 대해서 좀 더 명료화 시키는 것, 어떤 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촉진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서 명료화 시키는 것. 촉진은 대화의 흐름을 더 진행되도록 촉진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 대화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것. 탐색하기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또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 것. 그리고 공감하기. 공감하기는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로 들어가서 내담자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 내담자의 감정과 연결된 경험이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 공감하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감하기를 통해서 접수 면접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내담자가 더 편안하게 공감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라포 형성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청하기인데요. 경청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하기 별표 3개. 기출에서도 나왔던 문제고요. 기출은 반복해서 나오니까 경청하기, 공감하기 기본적으로 잘 외워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청하기. 경청하기는 언어적인 경청도 있고 비언어적인 경청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보고 잘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효과적인 경청이란 상담자가 반응을 보여준다거나 앞서 이제 뭔가 공감이나 반영이나 이런 걸 하기 이전에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말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 경청하기, 적절한 경청하기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담자의 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내담자의 말이 내가 생각했을 땐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중단시키거나 내담자가 심각하게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내담자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경청하기의 태도에 들어가고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문제를 피력할 때 가로막는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논쟁을 피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고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담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직면하기의 기법이 있는데요. 면담을 하면서 내담자가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인정하기 힘들고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 등을 상담자가 지적해서 내담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한번 고민해보도록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내하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직면하기 기법은 조금은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면하기는 좀 충분한 라포나 내담자가 좀 상담자를 신뢰한다거나 뭔가 편안함이 있다거나 했을 때 직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담자의 어떤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반영하기. 반영하기는 내담자가 표현한 느낌 또는 느낌이나 태도 등을 상담자가 정리를 해서 다른 말로 다시 내담자에게 돌려주고, 또는 내담자가 표현한 어떤 감정이나 보여주는 어떤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읽어주고 내담자가 그걸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은 내담자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를 내담자에게 제공해 주거나 내담자가 스스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내담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 안내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정보 제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면담의 중요한 기법, 면담에 이제 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첫 면담인 접수 면담에서 어떤 걸 꼭 다뤄야 되는지, 접수 면담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배웠었고요. 접수 면접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